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SKT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지난 19일 날 악성 코드로 인해서 SKT 가입자들의 유심 관련 정보의 일부가 유출됐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SKT는요,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악성 코드는 삭제를 했고요. 해킹 경로로 의심되는 내부 장비들을 다 이제 네트워크에서 분리해서 격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SKT 쓰시는 분들 좀 불안하시죠? 곧바로 고객센터 앱이나 상담 전화로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어책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도 이 유심 보호 서비스는요, 신청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서비스가 뭐 하는 서비스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유심 보호 서비스는요, 스마트폰에 꽂는 유심을 복제해서 이게 부정적으로 다르게 쓰이는 것을 막는 서비스입니다. 자, 유심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긴 칩입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되게 조그맣죠. 우리가 많이 쓰는 이 마이크로 SD 카드랑 비교해봐도요, 엄청나게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유심 칩은요, 우리랑 이제 통신사 사이에 계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작은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신사에 가입하면 이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이 유심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심에는 고유의 정보가 있고요. 이 안에 뭐 전화번호 같은 거를 넣기도 하고요. 뭐 가입 정보 같은 것들이 들어 있어서 스마트폰이 이 칩을 인식을 해서 어떤 번호의 사람이 지금 어떤 통신망으로 접속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또 기지국에서는 이 기기랑 또 이 유심의 고유 번호랑 이런 것들을 대조를 해서 가입자가 맞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통신사에서 이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스마트폰은 그냥 기기를 사는 거고요. 우리가 실제 가입하는 그 행위는 바로 이 유심에 가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카드를요, 다른 스마트폰에 꽂으면은 그게 바로 기기가 이전이 돼서 이게 내 새 전화기가 되고, 또 기존에 쓰던 전화번호도 뭐 따로 통신사에 얘기할 필요 없이 바로 이 새 기기로 등록이 되기도 하죠. 굉장히 편리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간혹 이제 유심을 복제하는 사건 같은 것도 생깁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폰으로 요즘에 본인 인증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유심을 통한 인증이 왜 안전하냐면요, 이 유심은 내 실명을 바탕으로 한 통신사 가입 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고요. 또 이 칩은 세상에 딱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칩이 들어가 있는 기기,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딱 하나만 있죠. 거기다가 이 스마트폰들은요, 완전한 개인용 기기니까 이건 나만 쓴다라는 어떤 약속 같은 게 있는 거죠. 내 스마트폰을 뭐 가족이라도 뭐 가까운 뭐 사람들한테라도 빌려주진 않잖아요. 스마트폰은 꼭 내가 쓰고 나만 갖고 있다라는 어떤 약속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스마트폰으로 너 맞아? 라고 이제 인증번호 같은 것도 확인해서 보내주고, 내가 맞아? 라고 또 그 인증번호를 확인해서 로그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증, 뭐 요즘에 간편인증 같은 거에 전화번호, 뭐 인증번호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거기다가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 인증이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게 인식이 생기면서 금융거래 같은 것들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인증을 하죠. 요즘에 공인인증서 잘 안 받잖아요. 그냥 폰으로 금융정보까지 인증을 해버리니까요. 그런데 그 유심이 하나가 더 있다 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저도 모르게 다른 유심으로 여기저기 인증을 하면서 저를 사칭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유심의 보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번 해킹의 목적도 결국에는 이 유심 정보를 탈취를 해서 그걸 기존에 갖고 있던 다른 개인 정보들이랑 조합을 해서 새로운 인증, 그리고 그 인증 번호를 탈취하는 걸로 아마 권한 같은 것들, 로그인 접속 권한 같은 것들을 따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해킹으로 당장 여러 유심들이 복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그렇게까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근데 사실은 아직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고 SKT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SKT도 지금 자료를 배포하면서 사고의 범위, 규모를 파악 중이라고 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어디까지 유출된 건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시간을 조금 두고 조사해야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형태의 악성 코드 해킹은요, 그 규모를 정확하게 알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악성 코드가 19일에 발견됐다고 해서 딱 그날만 정보를 유출하다가 들켰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언제부터 어떤 정보들을 어떻게 가져갔는지는 진짜 아직은 아무도 모를 거고요. 그걸 지금 아마 조사를 해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게다가요, 요즘에 악성 코드는요, 굉장히 얕아가지고 정보를 이렇게 뭉텅이로 빨리빨리 복사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금씩 흘려보내기 때문에 이 보안 시스템도요, 이 이상한 데이터
데이터가 흘러나간다, 개인정보가 흘러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잘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해킹 사건들이 완전 범죄로 언제 빠져나가는지 피해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해요. SKT는요, 일단 아직까지는 이 해킹으로 인한 2차 피해는 없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유심 이상 탐지 같은 것들, 이런 보안 기능들을 높여갖고 혹시 모를 피해를 없애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가입하라고 이제 가입자들한테 계속 알리고 있습니다. 이 대응을 보면은 혹시라도 유심을 복제할 수 있는 수준의 해킹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보통 이런 예민한 정보들은요, 한 군데에 다 담아두지 않고요, 분산 처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SKT가 이 보안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유심에 들어가는 정보는요, 아주 작고 이제 컴팩트하기 때문에요, 이 개별 가입자 단위로 이렇게 매칭할 수 있는 수준의 유출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되게 작은 데이터니까요. 그래서 걱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유심보호 서비스 같은 걸 이용하면요,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요즘에는 가입자 정보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막 누군가의 스마트폰이 지금까지 막 홍대 앞 기지국에 연결되어 있다가 1분 만에 부산역 앞에 기지국에 붙었다, 그러면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럴 때 보안 장치들이 작동을 합니다. 이거는 뭐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신용카드 같은 것들도 이런 실시간 안티프로드 같은 기술들이 요즘에는 적용되고 있어서 보안 사고들, 탈취 사고들 같은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심 복제 같은 건요, 사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사실 오래전에 2G 시절에도요, 이 브릿지라고 해서요, 휴대폰의 고유 번호를 복제를 해서 다른 폰과 동시에 같이 두 군데 개통해서 쓰는 일들도 있었거든요. 주로 이런 거는 뭐 대포폰 같은 나쁜 일에 쓰였겠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휴대폰을 복제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번 사건도요, 결국에는 유심을 탈취하면은 다른 인증을 통해서 다른 해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기대한 것 같은데, 잘 정리가 되고 다른 피해가 없이 차단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한 2년쯤 전에도 있었죠. 그때는 LGU 플러스였어요. 그 사건은요, 외부에서 로그인이 가능한 이 고객 인증 시스템을 통해서요, 가입자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부터 뭐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랑 뭐 유심 번호, 그리고 기기 고유 식별 번호까지 다 털렸었어요. 약 30만 명대 정보가 털렸다고 발표가 됐는데, 해커는 나타나서 이 협상을 하면서 우리가 3천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협상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정확한 규모는 너무 차이가 나죠. 결국 해커는 잡지는 못했었고요. 이 규모가 30만이든 3천만이든 이게 작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죠. 이번에는요, SKT가 유심 관련 정보라고 좀 한정해서 피해 규모를 밝혔으니까요, 그 정도로 많이 유출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어쨌든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이런 통신사 같은 기업들의 해킹 피해는요, 이제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이 모바일과 비대면, 온라인 등이 굉장히 편리하긴 하지만요, 이런 서비스가 이뤄지려면요, 모든 출발점은 나라는 거를 서비스에 안전하게 인증하는 데에서 시작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해커들은 그 인증 권한을 노리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권한을 노리는 범죄들은요, 점점 더 치밀해지고 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기업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신중하게 개인정보를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맨날 접속하면은 3개월마다 비밀번호 바꾸라고 우리한테는 요청을 하는데, 그 비밀번호 바꾸는 게 최선이 아니라요, 진짜 기술적으로 부정적인 접근들, 해킹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맨날 뭐 북한이니 중국이니 하면서 얘기는 탓은 하는데 그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개인정보에 대한 경각심이 기업들에게 생겨서 안전하게 개인정보가 다뤄졌으면 좋겠고요. 근본적으로는 이 로그인하고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새로운 이전과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오늘 얘기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